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의 위치, 영역 등을 알아야 할 때 활용하게 되는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의 특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쪽 아래에 보면 세계적인 여행가 김찬삼 선생님의 세계일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잠깐 보기 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옛날에 중국 원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원나라에서 17년을 지내다 온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양의 마르코 폴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행이 쉽지 않은 시기인 1950년대 말부터 세계 여행을 떠났던 김찬삼 선생님은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하셨대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삼은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보며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김찬삼은 세계를 돌아다녀 봐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1958년 9월, 그는 33세의 나이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세계 여행 중 그가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 오던 슈바이처 박사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슈바이처 박사가 그에게 해준 조언이 평생의 좌우명이 됩니다. 그는 총 3번의 세계 일주를 하며 총 160여 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여행 거리로는 지구 둘레 약 32바퀴, 여행 기간은 총 14년이 걸렸습니다. 무려 3번의 세계 일주 동안 길을 잃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 한 장 덕택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의료봉사를 하시던 슈바이처 선생님의 병원에도 찾아가서 2주 동안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오셨다고 하고요. 자, 지구를 3바퀴 돌았던 김찬삼 선생님의 세계 일주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세계 일주를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출발을 해서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오셨고, 자, 2차 세계 일주입니다. 2차 세계 일주 하실 때 슈바이처 선생님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가서 만나고 오셨다고 하죠. 이번에 2차에는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3차 세계 일주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세계 구석구석을 안 가본 나라가 없다는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정말 다양한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고 오셨네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세계 지도가 있다면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세계 지도를 활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구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점도 있죠. 세계 지도와 지구본에는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가로선인 위선과 세로선인 경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위선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위도, 경선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경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빨간 선이 있죠? 여기 있는 빨간 선을 우리가 적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위도를 북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위도를 남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로선이 나타내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고 세로선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 파란색인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경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선으로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선이 본초 좌우선인데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의 경도는 동경, 서쪽의 경도는 서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을 우리가 경선이라고 한다고 꼭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구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으로서 실제 지구처럼 굉장히 생김새가 둥글게 생겼습니다. 세계 지도는 실제 지구의 모습과 다른 점도 있다고 하였는데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둥글게 구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세계 지도처럼 한눈에 살펴보기는 좀 어렵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리비아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선 리비아의 동, 서, 남, 북 끝지점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남쪽과 북쪽 끝지점에 가장 가까운 위선을 찾아봅니다. 남쪽 끝지점에 가까운 위선은 약 19도이고 북쪽 끝지점에 가까운 위선은 약 33도입니다. 세 번째로 동쪽과 서쪽 끝지점에 가까운 경선을 찾아봅니다. 동쪽 끝지점과 가까운 경선은 약 25도이고 서쪽 끝지점과 가까운 경선은 약 9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수치를 확인합니다. 리비아는 북위 19도에서 33도, 동경 9도에서 25도 사이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교과서 13쪽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위치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나라의 위치를 알아보는 순서 한번 먼저 첫 번째로 동서남북 끝지점을 찾죠. 자, 그 다음에 먼저 동서남북 끝지점을 각각 찾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 끝지점에 가장 가까운 위선을 찾습니다. 북쪽에 가까운 위선, 그리고 남쪽에 가까운 위선을 찾은 다음에 이번에는 동쪽과 서쪽 끝의 지점에 가까운 경선도 찾아줘야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수치를 확인을 해서 대한민국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계지도나 지구본에 표시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고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과 부도를 참고를 해보고 사회과 부도를 참고해서 다른 나라의 위도와 경도도 한번 나타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나오는 디지털 영상지도는 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종이 지도와 달리 확대와 축소가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엄청 확대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영상 지도 누리집에 접속해 가고 싶은 도시를 검색합니다. 지도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해 내가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도를 위성사진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검색해 나온 정보를 살펴봅니다. 내가 검색한 도시 주변의 실제 모습도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14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사진을 보면 디지털 영상지도에 각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는 업체들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는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하면 지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여기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해서 장소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의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이거는 지도를 위성사진으로 바꿔볼 수 있다. 위성사진으로 바꿔볼 수 있는 기능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그다음 그 아래는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다. 지도를 확대하고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를 보면 어떤 장소의 실제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영상 지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김찬삼 선생님처럼 세계 일주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각각 다른 특징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지도의 특징 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자, 세계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눈에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구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바다의 모양 혹은 거리가 실제와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디지털 영상지도는 인터넷이 돼야만 작동이 되는데 세계지도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지구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구본은 지구의 실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계지도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 있죠. 나라와 바다의 모양 그리고 거리가 실제 지구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습을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반대쪽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곳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세계 여러 나라의, 아까 여러분들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토 등의 지리 정보를 세계 지도보다 더 정확하게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디지털 영상지도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디지털 영상지도는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계지도나 지구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었고, 내가 있는 위치도 검색할 수 있었고, 심지어 지도를 위성사진으로 바꿔서도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그런 지도죠. 자,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갖춰줘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인터넷을 연결해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다른 스마트 기기에 설치해서 가고 싶은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6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교과서 여기 앞에서 10페이지에서 보았던 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세계지도와는 조금 다른 세계지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세계지도를 잘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6페이지에 있는 세계지도는 위에 있는 세계지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긴 한데 뭔가 뒤집혀져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계지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런 지도가 생기게 되었냐면 가번 세계지도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위치를 뒤집어서 남반구와 바다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지도이고, 나번 세계지도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중심의 그런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세계지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 중심의 그런 세계지도도 있고, 이번에는 아메리카 대륙 중심의 그런 세계지도가 또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유럽과 아프리카 중심의 세계지도도 있고, 남과 북을 거꾸로 한 이런 오세아니아와 바다 중심의 그런 세계지도도 있어요. 자, 이처럼 각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를 가운데에 두고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세계지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의 특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